네, 지금 피곤한 거는 그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20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봉준호 영화감독의 작품 생순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을 휩쓸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얻게 정치도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하더라 국민적인 잔치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을 크게 백범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원했던 문화의 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봉준호 감독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2003년 사스 사태의 사망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국내에서 28번째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한국을 꼽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불안감과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사태인식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중국 후베이성 외의 다른 위험 지역까지 입국 제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2시간 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러한 해킹도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국민에게 안심을 주어도 모자랄 상황에 그러한 대책이 없이 국민의 불안을 과도하다고 폄하하는 말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영향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3곳 중 한 곳은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98%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아우성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용 연장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며 기업의 기운을 더욱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아줄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 연장을 지금 거론하는 것이 어떠한 실용성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축되어서는 위기 극복도 할 수 없고 경제의 활력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안일한 사태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최고위를 통해 제안한 5대 특별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의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언론 매체들은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공동체 보존을 위한 대응이 절실한 만큼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방역 등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것을 제의합니다. 상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지대 통합을 위한 3당의 통합추진기구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오늘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을 이루고 3당 통합 실현 후 미래세력 등 새로운 정치 세력과의 2차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3지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고 계신 박주선 대통합추진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입니다. 극한 대결의 거대 양강제라는 낡은 정치 구조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의 미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정치의 주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당에 닥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타당과의 통합을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정치적 이합집산이나 공학적인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가 중심 과제가 될 때 비로소 통합이 그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통합이 혹여라도 지역주의 정당을 우리 정치에 다시 등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 안팎의 많은 동지들이 지역정당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면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낫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활짝 열린 중간지대를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도 실용의 새로운 정치와 이를 위한 세대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며 이야말로 총선 승리의 기본 전략인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와 합류하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당의 주도권을 넘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차기 대권주자 2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어 너 죽고 나 살기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권 경쟁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 정치에 오직 대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고 타협과 협치에 의해서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권력 구조의 기본입니다. 다당제 연합 정치가 그 답이고 우리 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 세대가 주체가 되어 낡은 정치 구도를 개혁하는 구도를 만들지 못하면 제3지대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기성 정치인의 의석수를 몇 개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이합집산은 공멸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정치적 사명,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해 저의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지역이 아닌 세대 교체 통합이 저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이것이 다당제 연합 정치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정치적 목표인 저녁이 있는 삶을 제대로 실현해갈 젊은 미래 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도록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 당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